뉴스 정면 승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오늘부터 2주 동안 진행을 맡은 장희영입니다. 곽수정 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2주 동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밥상에 이름 석자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한편 대권 라이벌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야권 심장부인 광주와 호남을 찾았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달라는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안철수 전 대표. 호남을 향한 두 사람의 구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국민의당의 호남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격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문제도 짚어봅니다. 오랫동안 불공평, 불합리의 전형으로 지목돼 왔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대수술은 매번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의 개편인지 복지부 관계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IMP터 임병도 씨와 함께 오늘의 주요 현안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임병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선 출마 장소가 예전에 이 시장이 일했던 공장이라고요? 예, 경기도는 이제 성남시 상대원 공단에 위치한 이곳은 이제 이 시장이 15살 때 네. 소년공으로 일했던 곳인데 이재명 시장은 이제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이제 왼쪽 팔이 있는데 장애인이 되기도 했죠. 그렇죠. 이재명 시장은 이제 그 발표문에서 소년 노동자가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아픔을 사실은 그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시장이 또 대선 출마 장소를 이곳을 했다라는 것 상당히 많은 또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정국과 더불어서 이재명 시장이 강력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과연 대선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 역시 좀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은 이제 자신의 경제 정책 방향을 이제 이재명식 누딜 성장 정책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2018년도부터 대통령이 이제 되면은 네.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네. 농업민과 장애인 2,800명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이 개헌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30만 원씩 토지 배당을 시작하겠다고 공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참 얼핏 보면 솔깃하기도 한 부분인데 너무 정치적인 그 발언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또 이 시장은 실제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전략으로 또 많이 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제 스웨덴에서 이미 관련된 부결됐지만 이제 국민투표가 실시됐었고 핀란드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또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관련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토지 배당 부분이 예. 좀 많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토지 배당 문제는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내용이어서 다음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본인들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요. 이재명 시장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분위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덕담 같은 것들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지사 쪽의 의견들이 마치 설전을 보는 것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약간 그 싸움 비슷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애 주기별 10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식의 이제 그 맞대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은 뭐냐면 이제 22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안희정 지사 대선 출마 선언문에 보면은 먼저 했죠. 예. 예,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뭐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 그 전부터 이재명 시장은 사실 이제 기본소득이나 배당 문제는 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쪽에 이제 재훈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에 대한 글을 올렸고, 또 이제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댓글을 달면서 뭐 공짜밥 이런 문구를 쓰면 어떠냐 뭐 이런 설정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두 후보 측 간의 어떤 말꼬리 잡는 이런 설정보다는 예. 좀 더 이 관련된 토론을 통해서 그럼 국민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또 이 정치나 그다음 복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뭐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측은 생애 주기별 100만 원 지급 공약이 일종의 복지 정책이다라고 발표한 거고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이 세금으로 하는 공짜밥을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했고 공짜밥이라니 기본기가 없다라고 또 이재명 쪽에서 반박을 했고 안희정 쪽에서는 언어폭력을 조금 그만하고 상대방을 존중해달라든지 이러면서 또 야당 후보들끼리 다투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그 IMP터 임병도 씨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민주당 내 대선 후보들이 예. 각자 이제 센 발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떤 그 단시간에 벌어지는 이슈보다는 네. 과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보다는 공약 실천율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명확하게 설계도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로 점쳐지는 인물들이 이제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내 경선에 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좀 나오는 듯도 하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민주당 당원당규위가 이제 18일까지 경선용 관련돼서 이제 5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4일까지 2012년 대선 경선룰에 좀 이거 해서 좀 규칙을 조정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문재인 안희정 측은 당연히 이제 백주임을 했고 이재명 시장 쪽은 한 2012년 정도의 경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박원순 김부겸 의원 측입니다. 이제 두 후보 측은 이제 경선론 관련된 회의에 이제 좀 불참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야권 공동 경선. 그렇죠. 민주당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공동대표.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의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계속 주장할 경우 뭐 예비후보 등록이 지연되거나 반쪽 경선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일단 내일 박원순 시장과 뭐 김부겸 이런 쪽에서 조차 모임을 갖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반쪽 경선 말씀하셨는데요. 아이엠피터 씨는 2012년에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또 직접 목격하신 적도 있죠. 예, 이제 민주당 경선 방송 때문에 이제 제주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봤는데 예. 일단 제주 경선은 잘 치러졌습니다. 근데 이 울산 경선에서 후보들 간의 제주 경선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당시에 이제 김두관 손학규 후보가 불참을 했고 정세균 후보는 이제 기자회견을 자기 떠나면서 파행을 맡게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후보들이 좋은 후보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선론이나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나 지지 간의 싸움이 2012년처럼 또 벌어진다면은 예. 이게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좀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를 그렇게 이제 입에 달고 살았던 민주당이 왜 대선 경선에 관해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예. 이게 또 빠른 시일 내에 조급하게 자꾸 하려다가 좀 잡음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좀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누가 나오고 이렇게 야당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하나로 되는 모습이 먼저 보고 싶을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잘 해결이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IMP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뉴스 장면 승부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